여러분 안녕하세요. 제49자 고군분투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접속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시간이니까 스케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모컨이 말씀이네요. 오늘의 타임라인입니다. 첫 발표는 김형철님의 재택지른기 2. 전 앞에 1이 있었는데 혹시 안 보신 분은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으니 한번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질러입니다. 두 번째는 이대범님의 리캡 오브 쿠버네이트 컨퍼런스 유로피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는 특별히였고요. 여러 가지 앙케이트 안내랑 그리고 9시 40분부터는 그냥 토크로 별도로 구글 미트에서 채팅방을 열어서 잡담하는 방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언제 저희 스태프는 항상 발표를 반기고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사소한 일상의 얘기라든지 사소한 취미 얘기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고분투기를 K-랩을 만든 취지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기회, 발표하는 찬스를 어느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여러분 회사라든지 다른 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고분투기에서 스텝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이니까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스냅샷 찍은 거를 페이스북 앨범에 올려주시면은 철학에 올려주시면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 모아가지고 페이스북 앨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한 병을 했다가 발이 좀 꼬이네요. 질문 링크는 슬랙하고 저희 유튜브 채널 채팅에다가 올리고 있으니 그쪽을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발표 김형철님의 재택지른기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요다란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김형철입니다. 오늘은 재택근무 지난번 지른기 1에 이어서 좀 남은 게 있어가지고 지른기 2를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우선 또다시 자기소개. 재택근무 2년 차고요. 온갖 잡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좀 5kg 정도 불어서 좀 다이어트를 하려고 요즘 고민 중입니다. 날도 좀 따뜻해지고 해서 다시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얼마 전에 그 타카오산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 한 장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게 긴큐지다의 생겐이 의미가 없다. 어딜 가나 사람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스스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를 좀 긴큐지다의 생겐이 끝나면 자르려고 했는데 이게 생겐이 안 끝나가지고 계속 버티다 보니까 지금 꽤 장발이 돼가지고 빨리 긴큐지다의 생겐이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3차가 발령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5월 31일까지라고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좀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술을 못 팔게 하는 게 치명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녁 때 보니까 편의점 앞에서 이것도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좀 진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인터넷 폰 사진인데 일본 사람들 왜 이렇게 골판지를 좋아하는지 이렇게 골판지로 파티션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검색으로 폰 사진인데 그만큼 각별한 것 회사에 나서 일할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할 거 첫 번째 아이템부터 들어가는데 일단 키보드인데요. 이제
K4라는 키보드죠. 키크론의. 일단 이 키보드는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호, 탱키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탱키가 붙어 있는 키보드는 이 일반 키보드 입력번하고 탱키 사이에 방향키랑 버튼이 있어서 굉장히 옆으로 길쭉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K4란 키보드는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기존의 기본 키보드랑 탱키만 이렇게 붙여서 약간 좀 특이한 배열의 키보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사이즈가 작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 갈축으로만 샀기 때문에 이건 좀 스트레스에서 덜 겸해서 청축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자체가 좀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 손목 받침대가 거의 필수고요. 꼭 키크론 키보드 사시는 분들은 손목 받침대 사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써있기로는 뭐 기존에 이제 일반 풀배열 키보드 대비 약 15% 정도의 공간 절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풀배열 키보드는 이렇게 키 사이가 좀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좀 이제 팍팍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오타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공간이 절약됐기 때문에 책상에서 좁은 책상 쓰기에는 아주 좋은 키보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제가 쓰던 키보드인데요. 이제 이 위에 있는 키보드가 이제 텐키레스 일반 배열 두 개 다 키크론 제품인데요. 를 쓰고 있었고 이 아래 게 이제 휴대용으로 쓰는 외부에서 쓸 수 있는 좀 더 작은 K2 키보드 두 개를 쓰고 있었는데 역시 탱키가 없으니까 숫자 입력 같은 걸 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찾아보고 하다 저 키보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키보드를 구입할 때 같이 이제 여러 개를 좀 사봤는데요. 일단 제일 위에가 이 키보드고요. 그 아래가 이제 키보드 케이스, 전용 키보드 케이스를 이제 따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키보드 케이스를 구매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손목 받침대, 이 원목으로 된 손목 받침대 또 구입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 거는 이제 키캡 리무버인데, 이거는 뭐 꼭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닌데, 그냥 좀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먼저 그 키보드 케이스인데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강추하고 싶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키보드 사이즈에도 딱 맞게 들어가고 위에도 좀 공간이 있어가지고 케이블이나 이런 거를 좀 집어넣을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충격 같은 거 이제 방지되도록 쿠션 같은 게 들어있고요. 만듦새가 괜찮아서 개인적으로 이제 키보드 같은 거 휴대하실 분들한테는 굉장히 저는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키보드인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이쪽 숫자 버튼 탱키 부분 바로 왼쪽에 방향키가 붙어 있어가지고 좀 이제 버튼을 누를 때 잘못 누르게 되더라고요. 숫자를 눌러야 되는데 방향키를 누르던가.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적응이 좀 처음에 쓸 때는 좀 필요하고요. 키가 이제 빡빡하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좀 오타가 나기 쉬워서 좀 구분해주기 위해서 좀 키캡 같은 걸 바꿔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별도로 키캡을 따로 구매했는데요. 알리바바에서 이런 이제 스페이스 바랑 뭐 엔터 키나 그 홈 버튼 같은 거 이런 버튼을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PBT 캡이고 이제 코팅 돼가지고 글자가 안 지워지는 키캡이죠. 예.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고 몇천 원 정도 살 수 있는 거여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 키캡을 장착하면 뭐 이런 식이 됩니다. 좀 이렇게 구분하기가 쉬워졌죠. 그 방향키랑 번호키. 그리고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위쪽 F키 한 줄도 이렇게 좀 붙어 있어서 빡빡하거든요. 이 위에 키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키보드는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붙어 있어서 빡빡한데 대신 이 제일 윗줄에 있는 이 F키 줄은 키 높이가 좀 낮아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이 숫자 열하고 좀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할 때 좀 약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가 현재 상태인데요. 다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스페이스바도 좀 알아보기 쉽게 됐고 엔터키나 이쪽 특수키 같은 거를 이제 색깔을 바꿔서 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팜레스트 이제 손목 받침대인데 이것도 굉장히 그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원목 제품인데 굉장히 사이즈도 딱 맞고 확실히 전용 팜레스트라 그런지 사이즈도 딱 맞고 굉장히 퀄리티가 괜찮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로 제가 또 따로 이제 탱키만 또 하나 사봤는데요. 이것도 이제 알리에서
이거는 이제 걸축이고, 백라이트가 들어오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유선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외부에서 사용할 때 혹시나 필요할까 해서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좀 이런 느낌인데, 백라이트도 굉장히 괜찮고, 키도 키감 같은 것도 걸축이라 그런지 괜찮더라고요. 그 게이트론 그 키보드 걸축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괜찮고, 이제 위쪽에 한 줄 더 이런 특수키 배열이 있어가지고, 펑션 키 조합으로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키보드 디자인 자체가 옛날 맥 순정 키보드 디자인을 좀 그대로 베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동일한 디자인의 키보드인데 굉장히 퀄리티가 괜찮은 키보드입니다. 이거는 한 알리바바에서 한 2만 원대에 샀던 것 같아요. 혹시나 탱키만 사실 분은 이런 키보드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북용 리모컨인데요. 이건 이제 뭐 꼭 이북용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용도로 쓰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고요. 보시듯이 이렇게 손가락을 끼워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이스틱이 여기 하나가 달려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버튼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뭐 스마트폰 카메라 이제 셔터용 리모컨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이 용도 때문에 샀는데, 이북 리더기에서 이제 그 책을 보실 때 그 터치해서 페이지 넘기는 게 굉장히 좀 귀찮거든요. 이게 귀차니즘이 좀 심해져가지고, 이게 터치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귀찮아져서, 뭔가 한 손은 이북 리더기만 들고 다른 손으로 이제 페이지를 넘기고 싶다 해서 이거를 사게 됐습니다. 제가 사는 이북 리더기 같은 경우는 이 조이스틱을 우측으로 한번 딸깍하면 페이지가 넘어가고, 좌측으로 한번 딸깍하면 전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북 리더기에서 빠져나간다랄지 뭐 그런 기능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뮤직 플레이어 같은 데 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앱이죠. 음악 플레이어 같은 거 재생할 때도 쓸 수 있다고 그러고, 뭐 PPT 발표할 때도 이제 페이지 넘김이나 그런 거에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죠. 예, 굉장히 하나 있으면 여러모로 쓸모있는 아이템인 것 같고, 가격도 한 10,000원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몇천 원 정도 했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북 리더기 같은 거 쓰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제품 이름이 R1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어태그인데요. 이거 이제 얼마 전에 샀는데, 애플 스토어에서 그 발매 당일날 구입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 방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건전지 수은 건전지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걸로 한 1년 정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건전지가 다 떨어지면 그 아이폰에서 그 건전지 잔량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알림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편한 것 같고, 그 나의 찾기 앱이 있죠.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4개 세트를 샀는데요. 이게 하나씩도 팔고 이렇게 4개 세트로도 팔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씩 사는 것보다 4개 세트로 사는 게 좀 가성비가 좋아서, 거의 4개 세트로 사면 한 하나씩 산다고 했을 때 한 3.5개 정도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 좀 가격이 좀 쌌었고요. 그리고 이거 세팅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가지고 그냥 이제 아이폰 주변에 대고 요 이 보호 필름 벗기면 전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제 그 아이폰에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뭐 손쉽게 쓸 수 있는 아주 이런 등록 같은 건 아주 편하게 돼 있고요. 이제 저는 이 열쇠 하나 붙여놨고 하나는 이제 가방에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으로 보시면 이제 이게 그 찾기 앱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여기 가운데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2개 에어태그를 좀 갖고 있어요. 가방이랑 열쇠 하나씩 붙여놨거든요. 이 이름이나 아이콘도 뭐 자유롭게 세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에어태그가 붙어 있는 물건이 없어졌을 때 이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열쇠를 좀 자주 잃어버리는 편이라서 굉장히 좀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 가방은 뭐 좀 그닥 그렇게
필요성 없는 거죠. 그냥 하나만 샀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네. 열쇠 고리로는 굉장히 강력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찾을 때 그 정밀 탐색인가 그걸 쓰면은 이렇게 이 에어태그랑 내 아이폰이 몇 미터 이내에 있는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체크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리를 탐지하는 게 굉장히 그 신기했고, 여러모로 굉장히 신기하고, 애플 제품 쪽은 나름 나름 보통 가격이어서, 아이폰 같은 거 쓰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구함인데요. 이게 이제 토요 스틸이라는 일본 그 스틸 철제 제품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에서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공구함을 이렇게 만들어 왔죠. 그래서 이제 일본제고, 여기는 요 하얀색, 여기 이제 공구함인데, 저는 일단 아마존에서 샀고요. 그 색상하고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확실히 오래전부터 만든 회사라서 그런지, 요 우측에 있는 것도 철제 공구함이고, 요 사진에 있는 거.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철제 제품을 만드는데, 일단 만듦새가 굉장히 좋고,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산 거는 중형 사이즈였나? 예, 이 공구함이고요. 색상은 이제 국방색이죠. 예, 제가 좋아하는 국방색으로 샀고, 굉장히 묵직해요. 이게 보기보다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남자용이다. 이거는 남성의 아이템이다. 예,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내부 구조는 이제 이거를 이제 오픈하게 되면 굉장히 심플해서 가운데 가장 이제 넓은 공간이 있고 좌우측에 이제 또 공구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칸막이 같은 거를 삽입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칸막이가 4장인가 들어있어서 칸막이를 삽입할 수 있어서 저는 뭐 다 때려 넣으니까 뭐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그 남성의 로망이죠. 이 공구함. 예, 이런 거 혹시 공구함 같은 거 사실 생각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마존에서 아주 쉽게 살 수 있고 평가도 좋더라고요. 평가도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구함 같은 거 혹시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죠? 예, 남자라면 하나 있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또 이제 최근에 구입한 건데 저희 저 지름신 게시판에서 많이 한 건데 이게 이제 램프쿡 자동 회전 냄비라고 한 냄비인데 이거는 진짜 혁명이다. 혁명적 아이템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는 이제 Q10에서 구입을 했고요. 이게 이제 아마존이나 야후 쇼핑에도 파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만 원 초반대인데 Q10에서 사면 이제 국제 배송으로 오는데 한 10만 원 중반대 정도에 살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운데 봉이 들어 있어서 자동으로 돌아감으로써 요리할 때 이제 음식이 눌러붙는 거 이런 걸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통삼겹에 가장 최적화된 제품이 아닌가. 뭐 다른 요리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통삼겹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다. 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식이죠. 이제 요 정 가운데 핸들이 있어가지고 요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요 이제 가운데 있는 봉 있죠? 요게 이제 계속 빙빙빙빙 돌거든요. 회전 날개라고 하네요. 그래서 계속 자동적으로 빙빙빙 돌아주기 때문에 이제 음식물이 타거나 늘러붙는 거를 이제 방지해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호박죽이나 뭐 카레 같은 걸 할 때 계속 저어줘야 되잖아요. 눌러붙지 않게. 그런 거를 이제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얘가 알아서 계속 빙빙 돌려준다. 그래서 할 게 없다. 나는 그냥 그 요리가 완성되기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렇고 이제 요 손잡이에 있는 요 회전하는 부분은 이제 건전지가 들어가서 모터로 회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보조 커버가 달려있어서 유리로 달려 있어서 지금 그 냄비 안에 상황이 어떤가 볼 수도 있고 이 유리 커버는 또 따로 떼어놓을 수도 있고요. 그렇고 이렇게 그 기름 배출구가 있어요. 아래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기름이 배출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예를 들어 뭐 카레나 일반 요리 할 때는 이 실리콘으로 실리콘 덮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막으시면 이제 일반 요리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있다는 거는 삼겹살을 구워 먹어라 뭐 그런 거죠. 예, 이게 삼겹살 기름 배출구 말고는 제가 딱히 이게 용도가 다른 데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름 배출구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아주 삼겹살 할 때
필수다, 필수. 예. 그리고 이제 스테인리스인데 이게 그 가스레인지에서도 물론 쓸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뭐죠? 그 전기로 된 거, 쿡탑 그런 거에서도 쓰실 수 있습니다. 예. 다양한 이제 그죠? 환경에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봉이 그 정 가운데 봉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약간 좀 더 작은 봉이 있는데 이 좀 더 작은 봉은 따로 떼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봉 자체도 떼어낼 수 있고 뭐지? 청소하기도 굉장히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네이버 스마트 쇼핑 가시면 이게 판매 후기가 10,000개가 넘는 것 같았는데 뭐 아무튼 어마어마합니다. 예, 사신 분들의 이 평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온 게 요거고요. 이게 사이즈가 이 파란색인데 이게 용달블루 색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둥그런 사이즈가 하나 있고 사이즈가 두 종류인데 약간 타원형 사이즈가 하나 있어요. 회색으로 된 거. 근데 내용 용량은 똑같다고 하는데 이 타원이 아니라 이 정원으로 된 게 삼겹살 하기에 더 좋다고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예. 그리고 제품 자체가 굉장히 묵직하고요. 주물 만들어져서 그리고 내부는 이제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잘 눌러보지 않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부 모습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봉은 이제 띄었다 붙였다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가운데 봉을 그냥 띄어내시면 일반 냄비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구멍 부분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실리콘 덮개로 이렇게 막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름 배출구가 이 실리콘 덮개를 쓰면 이제 막아서 일반 요리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삼겹살은 뭐 이런 식이죠. 그냥 삼겹살 슈퍼에서 통삼겹 사가지고 칼로 댕강댕강 썰어서 그냥 다 때려 넣고 뚜껑을 덮으신 다음에 이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계속 그냥 빙빙 돌면서 지가 알아서 이제 삼겹살을 굽는 거죠. 예, 그래서 기름은 여기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고 이게 삼겹살을 돌리시다가 좀 어느 정도 익었다. 그럼 이제 요 구멍에다 뭐 버섯이나 뭐 양파 아니면 뭐 마늘 이런 것도 그냥 다 때려 넣고 계속 지켜보기만 하면 되죠. 예, 그러면 지가 알아서 계속 빙빙빙 돌면서 삼겹살을 굽기 때문에 뭐 타지도 않고 눌러붙지도 않고 아주 간편하게 삼겹살을 구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그 카레 만들 때 쓴 사진인데요. 카레도 뭐 아주 간단하죠. 뭐 카레에 이제 들어갈 뭐 당근이나 이런 거, 그 재료 그냥 다 때려 넣고 일단 버튼 눌러서 볶는 거죠. 이걸 이제 빙빙 돌면서 볶은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볶아졌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물을 넣고 또 빙빙빙 그냥 돌리다가 마지막에 카레 룰을 넣고 또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지가 알아서 계속 그 카레를 휘저어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타는 카레에 눌러붙는 거나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버튼만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카레를 만들어준다. 네. 그게 이제 완성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카레도 아주 손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카레 만들 때는 물론 이제 이 배출구 덮개를 막고 했고요. 그리고 요 서브봉 요것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끼우시면 좀 더 이제 더 골고루 재료가 섞이게 되죠. 예,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카레 같은 거 국물이 있는 거 만들 때는 좋고요. 근데 또 삼겹살을 구우실 때는 이 봉이 있으면 좀 걸리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을 구우실 때는 굳이 이 서브봉을 끼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이제 국물 있는 요리 할 때는 요 서브봉을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간편하다. 그냥 재료만 때려 넣고 버튼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조리를 해준다. 네, 뭐 이런 마법 같은 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이제 삼겹살, 마늘, 버섯 이렇게 넣어서 해봤는데 그냥 다 때려 넣고 버튼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삼겹살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그 뚜껑이 덮개가 있다 보니까 연기도 그렇게 많이 안 나고요. 연기도 뭐 거의 없고 기름 튈 일도 없고 냄새와 환풍기 키면 다 빠지니까요. 예, 그래서 집에서 이게 진짜 삼겹살을 해 먹을 때 이건 진짜 혁명이다. 이거 여태까지 이거 막 냄새나고 기름 튀길 거 이런 것 때문에 집에서 못 해 먹었는데 이 냄비 하나만 있으면 진짜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 냄비를 너무 추천해 드립니다. 이건 진짜 사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올해 산 것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예. 굉장히 이거 추천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냄비가 좀 커요. 그래서
그 용량으로 보기에는 뭐 이렇게 3, 4인용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을 이거 구우실 때도 3, 4명이서 먹을 정도의 삼겹살을 충분히 구우실 수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그래서 뭐 누구 이렇게 친구나 불러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도 이 냄비 하나만 있으면 된다. 친구들 그냥 버튼 눌러놓고 친구들이랑 좀 이야기하다가 이제 다 구워지면 그냥 꺼내서 먹으면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뭐지? 세탁기 같은 거죠. 우리가 빨래에서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세탁기가 생김으로써. 예. 그런 거 똑같이 이것도 이제 삼겹살을 해서 독립이다. 예. 이거 그냥 이 냄비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큐텐을 샀는데 배송은 웬 한국에 있는 아파트에서 왔더라고요. 개인이 등록해서 파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은 또 더 많은 사이즈 살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예. 뭐 집에서 삼겹살 같은 거 드시는 분이면 추천해 줍니다. 제가 해보니까 삼겹살이랑 카레 그 2개 정도 할 때 아주 좋더라고요. 뭐 2개만 해도 뭐 충분하죠. 일반적으로 쓰는 데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걸로 이제 오늘 일단 저의 발표는 끝인데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슬랙에 지른신 채널이 있죠. 저희 그래서 이런 지름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이 지른신 채널로 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 공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 저 질문 게시판을 일단 질문 게시판인데요. 예.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게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질문 게시판이 뭔가 보이시나요? 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보이나 보네요. 예. 네, 제일 위에 한번 리프레시를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실수를 했네요. 네네. 제가 읽어드리고 의원님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네. 구입 후 용서는 어떤 방법으로 받고 계신가요? 이거는요, 뭐 이제 물건에 따라 다른데, 저 냄비 같은 경우는 뭐 삼겹살을 한번 같이 먹은 순간,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고,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말했어요. 10,000엔 넘는 거 살 때는 미리 말할게. 뭐 이렇게 말해서, 대부분 제품이 10,000엔 아래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조금씩, 좀 나눠서 사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사고, 잊을만 하면 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10,000엔이 정가인가요? 아니면 그냥 앞에 숫자 하나 지운 10,000엔인가요? 예, 정가, 느낌적인 정가, 네. 느낌적인, 감사합니다. 네네. 예, 두 번째 질문, 키보드 케이스는 전용 상품인가요? 예, 이게 그 키코린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키보드가 나오는데요. K2, 뭐 K4, K8 이런 식으로. 근데 케이스도 전부 그 키보드에 따라 각각 맞춰서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범용이 아니라 키보드별로 전용 케이스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키보드에 맞는 제품을 사시면 됩니다. 네. 케이스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케이스는 그냥 하나만 제가 사봤는데 조만간 요것도 또 좀 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좀 잊을만 하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어태그는 자기 얘기랑 멀리 떨어져 추적이 잘해주는가요? 이게 제가 집에서만 그냥 써봐가지고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되는지.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제 아이폰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에어태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아이폰을 통해서 뭐 이렇게 좀 알 수 있다고 그런 걸 봤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써봤어요. 일단은 그냥 제가 갖고 있는 한도에서만 써봤습니다. 네. 그러면 조만간에 또 열쇠랑 같이 잊어버렸을 때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잊어버리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예, 그때 역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램프쿡에서 삼겹살 구울 때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린가요? 이게요, 제가 해보니까 대략 한 20분 정도? 20분 좀 넘게?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20분 정도? 너무 짧고.
불 네. 세기는 어느 정도 하고 있죠? 불은 이거는 무조건 중불로 하셔야 됩니다. 예. 중불. 세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중불로 아예 거기 나와 있어요. 안내서에 중불로 하셔서 이제 20분 걸리는데 한 10분 굽고 그 다음에 이제 버섯이랑 뭐 마늘 때려 넣고 또 한 10분 굽고 하면은 대충 구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20분 넉넉 잡고 한 30분까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유튜브 채팅방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꼭 때려서 넣어야 되나요? 살살 넣으면 안 될까요? 아, 이게요, 예, 살살 넣으셔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감사합니다. 확, 예, 때려도 될 것 같아요. 램프의 질문이 계속인데 설거지는 편한가요? 네. 아, 예, 말씀드렸듯이 설거지가 편해요. 예, 이게 구조가 심플해요. 그냥 가운데 봉 꼽았다 뺐다 그거기 때문에 굉장히 설거지는 편합니다. 예, 제가 해보니까. 그 뚜껑도 단순한 구조라서 예, 설거지는 굉장히 하기 편합니다. 예. 그 설거지가 편하다는 게 자기가 안 하니까 편하다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설거지는 제가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냄비가 무거워가지고 여성분들이 하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소음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 예, 이게 확실히 약간 윙윙 하는 소음은 있어요. 이게 뭐 완전 무소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 모터가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어느 정도 소음은 있습니다. 예. 근데 아주 막, 와, 진짜 시끄럽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약간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이거는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램프쿡 영상이 많기 때문에, 그거 뭐 찾아보시면,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더 이상은 없는 것 같네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은 슬랙 채널에 대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다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예, 여다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대범님의 리캡 코버네이터 유로피안 2021을 발표하겠습니다. 대범님 슬라이드 쉐어 부탁드릴까요? 예. 네, 이대범님 발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쿠베콘 클라우드 네이티브 콘 유럽 2021 리캡이라는 주제로 해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랜만에 제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코디벨로퍼 스태프로 이제 여러분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지금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은 리모트 워크 베이스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파로서 지금 한 1년 6개월 차로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활동으로는 이제 퍼플라보라는 이제 디자이너 개발자 모임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독서회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프론트엔드 관련된 이제 개발 관련된 책이라던가 그래서 같이 보는 모임 등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요번에 시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이제 채널을 만들어 봤는데 이제 최근에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공부 조금 더 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혼자 공부하기 조금 벅차서 이제 제가 공부하는 내용도 나누고 다른 분들도 이제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 싶어서 채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채널에서 같이 뭔가 대화 나눠보거나 이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은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쿠베콘이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콘이 도대체 뭔지. 그래서 우선 그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라든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제 서비스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생태계조차도 어마어마하게 큰 상태라서, 저 혼자서 막 찾아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컴포넌스를 참여해서 최근의 트렌드라든지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을 좀 잘 쓰고 있는 편입니다. 이번에 참여한 건 이제 쿠베콘이랑 클라우드 네이티브 콘, 이제 유럽 2021 이제 버추얼로 진행한 컨퍼런스를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베콘 관련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CNCF에서는 이제 주력 이제 플래그십 컨퍼런스이고 이제 쿠버네티스 개발자든지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사용자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5년도 11월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2020년도부터 해서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의 영향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 개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컨퍼런스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관심이 있기도 해서 동향 파악 겸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가 참가했던 이제 쿠베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시간 5월 4일부터 이제 5월 7일간 열렸습니다. 이건 아마 공식적인 정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도 트위터로 받은 정보인데 이제 참가자는 12,000명이 넘었었고 아마 이 작년 규모로는 아니면 25,000명씩 넘고 그랬는데 아마 그거보다 좀 적은 것 같아서 이제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스폰서 같은 경우에는 뭐 80개 이상의 스폰서가 80개 이상의 기업이 스폰서로 참여를 했었고 세션 자체도 이제 200개 이상. 그래서 꽤나 이제 그 풍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제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참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리버드 같은 경우에는 10불 정도이고 아마 100불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스탠다드로 해서 $75짜리로 해서 일단은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전달 드리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다른 방법을 써서 이제 바우처를 써서 좀 더 싸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쿠베콘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노스 아메리카에서 열리고 이제 올해 10월 10일부터 15일 사이, 15일에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몰라서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일단은 이제 개최를 하는 걸로 되어 있기도 하고 버추얼로도 동시에 열립니다. 아까 상단에 조금 다시 돌아가자면은 이 오른쪽 하단에 이제 그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조금 더 쉽게 이제 쿠버네티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화책을 이제 발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동화책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입니다. 이제 그 이 기린이 아마 PP라고 이제 PHP 어플리케이션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참가자 증정품으로 해서 이제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료로 주어집니다. 신청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거 너무 귀여워 하면서 저는 신청해서 이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모든 키노트랑 세션들을 보진 않았지만은 이제 주요 키노트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개발자를 이제 굉장히 강요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등을 사용하는 이제 개발자 경험을 이제 중시하기 위해서 툴을 좀 더 이제 늘리겠다라거나 이제 샌드박스 쪽에서 보면은 개발자를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툴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큰 영향을 주는 건 이제 현재는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엔드 유저다라는 것도 이제 많이 이제 강조되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스포티파이가 아마 엔드 유저 관련해서 어워드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애플 등도 아마 되게 많은 그 공헌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비슷하게 이것도 아마 개발자 경험 중시하겠다라는 그런 문맥상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플랫폼 중심적 사고방식을 조금 벗어나서 이제 사용자 중심적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키노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노트 세션들에서 많이 나왔던 키워드들인데 이거는 뭐 어느 컨퍼런스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지만은 네트워크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멀티 클러스터, 멀티 클라우드 그 외에도 이제 역시나 특이한 게 이제 역시나 DX라든가 이제 DF 관련해서도 이제 많이 다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개발자 많이 하긴 하는데 여기서도 개발자라는 이제 내용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颯속 넘어가자면은 이제 지금 보신 화면이 이제 쿠버네티스 이제 그 쿠베콘에서 이제 만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플랫폼인데 이제 작년에는 뭔가 좀 이슈가 있었나 봐요. 원활하게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올해 처음 써본 이제 감상으로는 그 온라인 컨퍼런스 플랫폼이 이 정도면은 저는 앞으로도 충분히 온라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네.
가능한 한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게 가능한 한 설명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제 그 참가자들을 위한 많은 기능이라고 해야 하나 페이지를 제공하고 하고 있고, 컨퍼런스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시보드를 해서 일괄로 다 본다든지, 이제 이 쿠베콘 이외에도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 컨퍼런스들이 같이 열리게 되는데, 그 컨퍼런스 정보들에 대해서 모아놓은 코어케이트 이벤트라든지, 그리고 키노트 관련된 정보들도 모아져 있고, 세션 관련된 정보들도 따로 모아져 있어서, 이렇게 쭉 메뉴를 보시면은 일반 컨퍼런스에서 하던 내용을 온라인 컨퍼런스에도 할 수 있도록 되게 많은 신경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씩 보시면은 코로케이티드 이벤트라고 이제 그 쿠베콘이랑 같이 열렸던 컨퍼런스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콘이다 보니 그 전반적으로 생태계를 같이 하는 이제 동료들이라고 해야 되나, 프로젝트들이 이제 동시에 같이 열려서 이제 유기적으로 정보를 이제 그 교환해서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풍부하게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仕組미를 조금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제공을 해서 이제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중간중간 20분씩, 여기 이제 쿠베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른 컨퍼런스보다 온라인 컨퍼런스가 좀 빡세서 쉬는 시간이 20분 정도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이런 이제 게임 같은 거 다 할 수 있게 마련을 해 놓아서 되게 이런 식으로 게임 만들어 놨으면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이제 프로젝트이고 게임이고, 여기서 저는 이제 커맨드 라인 히어로즈 배시라는 이제 게임이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공유해서 배틀을 하거나 이런 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링크를 공개해 드릴 테니 한번 다들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점수가 나올지. 그리고 다른 제 경험으로는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빙고 게임을 한다거나 이제 방탈출 게임, 그리고 이제 퀴즈 대회를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시간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 이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도 아마 컨퍼런스에서 계속 나오다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참여해보면.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참가자 간의 네트워킹 세션이 있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슬랙으로도 있었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제 성향을 특정 플랫폼 내에서 입력을 하면은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이제 다른 개발자분들을 매칭시켜줘서 1대1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폰서들이 많이 하는 이제 부스가 있죠. 전시 부스가 또 여기도 온라인으로 따로 있어서, 그런 온라인 부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할 때처럼 비슷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증정품도 되게 많아서, 온라인 증정품이라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증정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방법을 많이 마련해놔서, 이제 마세라티 레고 블럭이라든지 이제 후드티, 티셔츠, 바우처 등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도 꼭 참여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득이다라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관심 있던 세션들에 대해서 제가 즐겨찾기라고 해야 되냐? 이제 찍어놓은 이제 세션들이었는데, 사실 전부 다 보진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일부 봤던 세션 내용들 중에서 제가 일부를 이제 조금 이제 후에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제 흥미 좀 가졌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CKA랑 CKAD랑 CKS 다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서, 이제 그래서 역시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현재 어떤지, 네트워킹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실사용 례 같은 걸 좀 더 살펴보고 싶어서 그쪽 중심으로 해서 아마 세션을 많이 잡아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가 겹치는 이제 세션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볼 수는 없었어서,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유튜브로 따로 보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션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관심 있던 세션들이 마지막 날에 다 몰려 있었어서 보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세션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흩어져 있긴 했었지만은, 일단 인기 있던 세션들은 제가 간단하게 조금 이따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이제 세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 부분은
보시면은 이제 트위터에서 되게 지금 그 하드표가 많이 없긴 한데 많이 이슈가 됐던 세션들이었었어요. 그래서 해킹 into Kubernetes Security for 이제 비기너랑 How to break your Kubernetes cluster with 이제 네트워킹이라든지 요거 말고 하나 또 추가적으로 제가 재밌었던 세션이었는데 그거 합해서 3개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 감상 그래서 되게 재밌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킹 into Kubernetes Security for Beginners라는 세션을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 발표라기보단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영화 수준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뭔가 말로 전달 드리기보다는 흥미를 이렇게 지금 이제 돋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여기 유튜브 링크 붙여놓긴 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일단 나중에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재밌게 봤던 세션이라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발표 자체가 영화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발표자분이 몇 분의 연기자분들을 데려와서 연기를 합니다. 이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How to break your Kubernetes cluster with networking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게 제가 그 네트워킹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쉬운 언어로 해서 설명을 해줘서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클러스터를 망가뜨릴 수 있을지 그 DNS, 여기서는 DNS 오류라든지 API 서버에 대해서 이제 도스 공격 등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이제 기본 개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여서 되게 좋았던 세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뭔가 가르치시는 걸 되게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HP에 계시는 이제 일본 분이 아마 이 일본 분이랑 이제 구글에 있는 디벨로퍼 아드보케이트 포지션에 계시는 분이랑 해서 같이 발표했던 세션을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되게 재밌었던 게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놨고 설명도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쉬워서 좋았던 세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랑 강아지 유치원 이제 하루만 이제 강아지를 이제 맡길 수 있는 데이케어 하는 이제 유치원에 비유해서 쉽고 재밌게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서 이제 노드에 앱이 어떻게 스케줄링 되는지 그리고 각 그 노드에 대한 리소스 요청이라든지 제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어서 꼭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더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5월 15일자로 해서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혹시나 너무 더 많고 보기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시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아까 제가 채널을 안내해 드렸는데 그 채널로 해서 같이 대교 가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머리를 하자면은 이제 이번에 참여했던 쿠베콘 클라우드 네이티브 콘 유럽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했고 개인적으로 흥미로워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은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세계가 풍부해지고 편리해지는 만큼 이제 기술을 사용해서 개발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이런 트렌드들을 이제 캐치 안 하면은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이랑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는 만큼 힘이 될 것 같다. 이 분야야말로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공부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긴장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이제 부담스러웠던 게 동시간대 이제 쿠버네티스 도쿄에서 똑같은 주제로 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쪽 이제 세션에 대해서 직접 발표하셨던 분들이 그쪽에 계셔서 아마 세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쪽을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대범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렇고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건 아니죠? 같은 사진이네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 소개 캐리커처 그린 누구 그림인가요? 이거는 제가 아까 있던 퍼플러버라고 했던 커뮤니티에서 디자이너 하시는 분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의 그림을 그림이? 만들었나요? 제 기속의 캐릭터죠. 제 그림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누구의 그림인가요? 참 누가 그렸냐라는 질문으로. 네, 누가 그렸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른 모임에 계시는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개발자를 굉장히 강조했다고 하는데 쿠버네티스 관리도 인프라 팀보다 개발자들의 역할로 넘어가는 느낌인가요? 제가 세션이라든지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개발자한테 너무 그 불친절하게 되어 있다라는 면이 강조되었었어요. 그래서 인프라 팀, 사실 그 내용에서 개발자라고 포함되어 있던 거는 이제 개발하는 분들이랑 오퍼레이션, 그 인프라 팀을 아마 오퍼레이션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그쪽 둘 다 이제 경험을 좀 더 이제 향상시키자라는 역할이라서 인프라 팀도 포함된 이제 내용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메인이지만 인프라 팀도 살짝 끼워 넣었다는 느낌인가요? 네네. 그래서 사실 데브옵스라고 하고 그렇지만 데브랑 옵스를 같이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은 쿠버네티스의 관리가 개발자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답변하기 되게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개발자들의 역할로 넘어간다기보다 개발자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이제 가꾸어 나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쿠버네티스 관리하던 운영을 개발자가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파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플랫폼 애저 서비스처럼 해서 개발자들이 조금 더 쿠버네티스를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데 이제 힘을 쏟겠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말이 이거는 거다. 즉 개발자들이 쿠버네티스 이해가 좀 깊어짐으로 해서 좀 더 쿠버네티스에서 움직이는 애플리케이션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네네. 그런 방법을 많이 제시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 컨퍼런스 정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CNC 이제 슬랙 채널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CNCF랑 이제 쿠버네티스 채널에서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번씩 다 훑어보는데, 이제 그 훑어보면서 이제 언제 컨퍼런스를 한다, 이제 바우처가 있다, 이 바우처를 쓰면 싸게 등록할 수 있다 등의 정보를 이제 자연스럽게 얻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정보 얻게 되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살펴보니 영어로 되어 있는 듯한데 보시는데 힘드시진 않았나요? 네, 무척 힘들어요. 네, 무척 힘들어서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요? 이제 아무래도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 이제 그 플레인 잉글리시라고 하나요? 이제 아마 그렇게 해서 편한 잉글리시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제 많은 수고를 섞어서 이제 설명해 주시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이제 컨퍼런스에서 발표 스크립트랑 발표 자료 영상이 다 같이 제공돼서 이제 스크립트랑 슬라이드를 보면은 대략적인 문맥이랑 이제 파악하기 쉽게 돼 있어서 조금 이렇게 하기 좀 귀찮지만 시간 들이면은 보긴 어렵진 않다. 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보기 힘들면은 이제 별도로 같이 영상 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시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채널에서 이런 영상인데 같이 보실 분에서 모아서 이제 보고 이견 나누는 것도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스크립트가 있다면은 그 유튜브에서 공개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자동 번역이 아마 될 수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지원을 막아놨나요? 그 부분은 써봤는데 영어라서 자연스럽게 되긴 하는데 영어로만 나오니 영어로 해서 문제 없으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독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이제 오렐리 온라인, 사파리 온라인 음. 계약하신 분들끼리 모여서 이제 책 하나 정해서 이제 같이 뭐 파트 나누진 않는데 같이 한번 훑어보고 난 다음에 뭐 감상을 공유한다거나 어떤 파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라든지 서로 이제 공유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빌딩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라고 이제 아마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슈였던 것 같긴 한데 이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그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좀 분산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백엔드뿐만이 아니고 프론트엔드 쪽에서도 조금 더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빌딩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라는 책을 이제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독서 감상문 제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그가 뭔가요? 이거는 이제 그 스페셜 인터리스트 그룹이라고 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모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건 개인정보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네, 혹시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계십니까?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문, 혹시 다른 질문은 생각하신 분은 슬랙 채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웅님,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못 내렸군요. 대본님을 내려야 되는데 슬라이드를 내렸군요.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접근해 주셔서. 공지사항 몇 개를 알려드리니 뒤에 슬랙 채널에다가 또 근황 토크하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전은 상시 모집 중입니다. 다들 한가시잖아요. 그냥 발표자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락 주세요. 발표자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공원 커피 모임, 또 앙케이트 여러분께 부탁드렸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군분투기 채널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표 결과는 공동 1위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우에노 공원도 신주쿠 교회가 공동 1위고 공동 3위 1위는 우에노 공원과 히비야 공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태가 진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시하는 날짜를 보고 어느 공원에서 예약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에 저희 스텝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잡담 근황 토크 방을 지금 두 분이 방을 여셔가지고 누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상준님이 이길지 범명님이 이길지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두 분 중에 먼저 고문 분투기 채널에 공지하시는 분 방으로 가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요다님 하고 대범님 좋은 밤 되세요.